안녕하십니까. 이 포탄이 떨어지는 가자지구 전쟁터에 사실 한국인 가족 5명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억류 아닌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여권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집트가 국경을 열지 않는 바람에 꼼짝없이 극심한 공포와 최악의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26일을 버티다가 드디어 이틀 전에 이집트로 탈출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몸을 넣는 순간 이들은 이제야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가족 5명의 그 가자지구 탈출기를 주말 특집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은 영상 다 보신 후에 천천히 댓글과 함께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국인 가족 5인 탈출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의 대피 경고를 듣고 나니 소리 없이 폭격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이 오로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빨리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여기서 이집트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이들 5명의 가족이 가자지구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느꼈던 공포를 한마디로 이집트에서 만난 한국 기자들에게 한마디로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권만 손에 들고 여기서 그냥 이집트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만 계속 노렸던 것입니다. 여기 있다간 결국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창인 그 가자지구에서 천신만고 끝에 26일 만에 탈출한 한국인 최모 씨, 여성분이시고요. 올해 44살인데 한국인 여성 최모 씨,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팔레스타인 분이시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자녀가 또 3명이나 있습니다. 자, 한국인 최모 씨 가족은 지난 현지 시간으로 2일 밤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이 생사의 순간을 오간 한 달에 가까운 고통과 공포의 피난 생활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최 씨와 한국으로 귀화한 그 팔레스타인계 남편, 그리고 이들의 10대 딸, 18살 딸, 그리고 15살 아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달에 태어난 7개월 막 된 그 늦둥이 막내딸 등 이렇게 5가족은 7년 전에 한국에서 남편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았었습니다. 5명 모두 한국 국적자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결혼하셨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팔레스타인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이 복수 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도 하시면서 계속 사시다가 7년 전에 이 가자지구로 이주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 가자지구의 핵심 부인 가자시티의 해변가 아파트에 살던 이들은 지난달 7일 그 전쟁이 터진 뒤에 최 씨의 그 시댁이 있는 그 남편의 본가가 있는 이 달릴 하와라는 곳을 거쳐서 그곳으로 이제 숙소를 피난 간 거죠. 일종의 거처를 그곳으로 옮겨서 3, 4일 거기서 지내다가 이 달릴 하와를 공격하겠다라는 이스라엘 측의 그 대피 명령을 받고 또 남부 도시 칸 유니스라는 곳으로 또다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11시 15분쯤 극적으로 이 라파 통행로를 통해서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 이들은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 측이 지원한 차량에 몸을 싣고 오후 8시 20분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약 400km에 걸친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정도의 먼 거리죠. 최 씨는 전쟁 초기부터 집 근처에서 폭발음이 끊이지 않고 들렸고 집이 계속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습 수위가 이전 전쟁 때와는, 즉 이제 가자시티에서 몇 번 그 전쟁 같은 상황을 경험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대피하라는 경고까지 하자 결국은 여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전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매우 무차별적이었고 또 병원도, 교회도, 학교까지 공격을 안 하는 곳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목격담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로 빠져나온 후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그제서야 이제야 살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도 한두 명 있었지만 한국 기자들이 몇 명 보이자 그 한국 기자들이 기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동포로 보였던 거죠. 한국 사람 동포. 그 사람 한국인 기자들을 보자마자 그냥 동포 만났다는 마음에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우선 전쟁 처음 터졌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변에서 폭탄은 계속 터졌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 주변에서도 하마스 경찰청 등이 있어서 그런지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들리고 집이 너무 흔들려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바로 옆만 아니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대피하라 피난 가라라고 자꾸 하니까 이러다가는 소리 없이 언제 폭격당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대피한 이후, 그 이후의 상황은 어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댁에서 사흘간 있다가 칸 유니스로 갔고 거기에서 출국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공격이 너무 심해서 날이 갈수록 더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그때부터 예감했다라고 합니다.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판단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도저히 이 안에 머물러서는 피할 길이 없겠구나, 폭격 맞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국경 가까이 쪽에 가 있지 않고 국경과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는 칸 유니스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국경에 가서 기다린다라고 해서 국경이 뭐 우리 때문에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국경이 또 그렇다고 안전하지도 않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국경을 갔다 온 다음 날도 갔다가 왜 왔냐? 갔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국경 앞에서 서 있었는데 문을 안 여니까 결국은 다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갔다 온 다음 날도 국경 인근에 폭격을 맞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아직 뭐 국제기구에서 뭐 검증한 건 아니고 이분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스라엘의 폭격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뭐 불발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뭐 그걸 확인할 정신이 없었으니까 들은 대로 겪은 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칸 유니스라는 곳에 있는 지인 집에 계속 머물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국경이 열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국경으로 가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차에 모든 짐을 바리바리 싣고 국경에 가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결국 안 열면 다시 또 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죠. 외국인에게 개방한다고 하면 혹시나 하고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종일 국경 앞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오고는 했다라고 했습니다. 국경이 한두 시간만 열린 뒤에 또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안 가볼 수도 없어서 매일 그렇게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국경이 열리지 않으면 다시 또 칸 유니스로 돌아가는 상황을 매일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의 공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국경에서 칸 유니스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혹시나 피신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없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마다 느꼈을 삶과 죽음의 공포, 그 공포와 또 실망감 등등은 정말 우리도 상상하는데 어렵지 않을 듯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자들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차를 타고 다녔을 텐데, 그러면 가자 지구에 뭐 연료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하는데 차량 연료도 많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차량 연료도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기름도 다 떨어지고 해서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갖고 있어서 좀 살려고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구급차나 긴급 차량 이외에는 기름을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지인에게 사정해서 돈을 많이 주고 약간의 기름을 조금 얻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출할 때 국경까지 오면서 남은 연료를 다 썼다라고 합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자동차 연료통을 봤더니 연료가 거의 바닥나 있는, MT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을 그때서야 확인했다라고 말해서 그분들의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피신 과정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더 했는데요. 이 가자지구 남쪽으로 피신한 후에 그쪽에서의 상황은 어땠는가라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전쟁이 나면 아파트가 우선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또 아파트였고,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 쪽으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남편의 부모님이죠, 시부모님 쪽으로 먼저 피신을 했고, 이번에도 그 시댁에 있으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이전 그런 폭력 상황과는, 전쟁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가, 심지어 난민촌까지 뭐 폭격이 되니까 아파트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결국 가자시티의 시댁을 거쳐서 남부의 칸 유니스라는 곳까지 대피를 그래서 했는데, 그곳에서는 전기와 물, 통신까지 모두 끊기는 극심한 상황을 겪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상황, 전기, 통신 다 끊겨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는 당연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도 낮에 주로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낮에 다 해놓고 밤에는 꼼짝없이 오돌 떨면서 그냥 움켜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등을 이용하는 유료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이용해서 휴대용 배터리를 충전을 한 뒤에 밤에 조금씩 아껴서 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던 곳이 시골이라 장작을 구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나무떼기 장작을 구해서 밤이 되면 그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식사 준비를 했고, 최대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위주로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리 사두었던 콩 종류, 그리고 토마토, 옥수수 캔 등으로 근근히 버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끊겼을 때는 위험한 지역을 확인할 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또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연락을 전혀 못하고 또 뉴스도 못 보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며칠씩 계속 이어졌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 작전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원래는 라디오는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전파도 차단을 해서, 즉 전파를 차단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상군 작전을 시작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파가 차단된 직후에 지상전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전파가 왜 차단됐지라고 전파가 차단된 상황만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전파가 차단된 직후 지상전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파가 차단됐기 때문에 휴대전화도 안 되니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집에만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그런 상황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사흘째 되니까 조금씩 회복이 돼서 전화를 한 20번 정도 계속 쉬지 않고 같은 번호로,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또 걸고 안 되면 또 걸고 한 20번 정도 걸면 한 번 정도 통화가 성공되는 그런 상황 정도까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냥 이 인터뷰할 때를 기준으로 어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국 허용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가자 지구에 얼마나 살았었습니까? 라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냐라는 그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포괄적인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심한 전쟁 상황은 처음 겪었습니다. 몇 번 분쟁 정도가 있는 건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큰 피해를 그때 입지는 않았지만 이건 그야말로 한국으로 따지면 6.25 전쟁 같은 전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6.25 때 이랬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자지구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인데, 지난 2021년도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지역만 공격을 했는데,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기는, 이 지역은 우리가 좀 공격을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놔두면 우리에게 좀 위협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곳만 이스라엘이 그때는 공격했는데, 지금은 무차별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병원도, 교회도, 그리고 학교까지도 공격을 안 당한 곳이 거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지하에 벙커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하에 벙커가 있는지 우리 민간인들은 잘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아마 뭐 잘 아는 민간인도 물론 있겠죠. 자, 이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친척 중에 전쟁 중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먼 친척 중에 물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는 다행히 아직은 없는데 우리만 지금 나와서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합니다. 아마 우리가 나온 이후에 다쳤거나 중상을 입었거나 돌아가신 친척이나 지인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연락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이번에 했는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정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한 기자가 했습니다. 이 문제, 지금 이 상황, 하마스가 선제 공격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자지구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한국인 여성 최 씨가 대답하는 대신에 팔레스타인 출신 그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전제를 한 뒤에 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식민주의가 끝나야 합니다 라고 식민주의라는 표현을 이분은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주의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당시 이스라엘은 명절이었는데 명절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를 먼저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가자지구에 먼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가자지구 주민들은 지금 뭐 일부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계 그 남편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걱정일 텐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다시 한국인 부인 최 씨가 대답을 합니다. 살아는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든 걸 이쪽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편 사업은 전쟁 때문에 망가졌고 집도 무너진 상황에서 전쟁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복구할 돈도 없는 나라입니다. 대학도 병원도 도로도 모두 폭격당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겨울옷이 들어있는 가방만 하나씩 달랑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허탈한 그런 심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그러면 한국으로 갈 생각이십니까? 라고 묻자 최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집트는 내 나라도 아니고 남편 나라도 아니니까, 남편은 팔레스타인, 본인은 이제 한국 출신이니까, 이집트는 즉 우리 나라도 아니고 남편 나라도 아니니까 일단 한국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려 하는데 뭐 비행기표 살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도 지금 막막합니다 라면서 정말 막막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상이 가자지구 남쪽에서 극적으로 이집트로 탈출한 한국인 부인을 비롯한 남편과 세 자녀 등 5명의 탈출기를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인터뷰 말미에 최 씨는 그래도 이제 갓 7개월 된 막내딸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무섭고 힘든 피난길에서도 막내딸, 지금 뭐 7개월 된 막내딸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울고 웃고 칭얼대는 딸을 보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웃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딸이 웃으면 같이 한번 웃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웃을 일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최 씨 가족에게도 웃을 일이 뭐 조금씩이라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웃을 일이라는 게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에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생겨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이들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라도 웃을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주말 특집, 오늘은 한국인 가족 가자지구 탈출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3종 세트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3종 세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